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플러스사이즈 모델 김지양. 뭐 이것저것 하는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11화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10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10번을 만나서 우리가 녹음을 한 거지. 업로드도 하고. 이게 녹음만 하는 것보다 이걸 진짜 파일을 올리는 것까지가 그러니까요. 그 정말 일의 그거잖아요. 끝이죠.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벌리는 거는 잘 하는데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게 항상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하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도 힘을 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많이 들어주셔야 돼가지고 더 이제 악바리로 빨리 더 들어라 하면서 될 때까지. 어떻게든 악착같이 홍보를 해본다. 네. 아, 그리고 이제 10화까지는 저희가 팟빵이랑 유튜브 통해서 올라갔는데 이후부터는 거기 뭐냐 애플이랑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이 둘에도 같이 업로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러길 빌어봅니다. 네. 자, 오늘은 11화 기념 그리고 연말 기념 해서 연말 정산 올해의 땡땡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기념이라고 하긴 지금 약간 뒤숭숭한데 그쵸. 우리 저번에 기대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누구 없는 세상에서 만나요가 안 되긴 했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우리로서는 10번까지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럼요. 새해가 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다지려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안을 먼저 했어요. 올해의 음식. 네, 올해의 음식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저속 노화밥. 저 이거 진짜 공감했어요. 이거 약간 전국적인 열풍이기도 했고. 그쵸. 실제로 제품화가 되기도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혼자서 밥을 잘 해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해먹을 수 있도록 실제로 제품화되어서 개발이 되기도 했고, 저는 이게 사실 렌틸콩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먹어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렌틸콩을 뺀 나머지 이제 저속노화, 그 야매 저속노화. 뭐 넣고 하세요? 네, 저는 귀리, 현미, 그리고 백미 이렇게 3가지만 넣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 고속노화 얘기가 먼저 이제 나왔고, 그쵸.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제 노년내과 의사 정현 선생님께서 저속노화밥 거의 이제 레시피를 공유를 온라인에 하면서 이게 선풍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런 어떤 건강 관련하여 항상 유행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무슨 아사이베리 노니 글루타치온 계속해서 그런 게 있고, 아니면 뭘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유행처럼 계속 있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식생활에 딱 밀접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속노화밥이든 뭔가 이렇게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원래는. 맞아요. 그리고 나를 내가 챙기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메시지 자체를 조금 우려하면서 듣는 편이긴 한데 결국 제가 졌어요. 저속노화밥을 해먹는 사람이 되었고 근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 뭘 넣냐면 일단 흰쌀을 소량 넣는데 그 무조건 고시카리쌀 네네. 넣고
그냥 현미를 먹기에는 제가 위장이 약간 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찰현미, 그다음에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이렇게 때려놓고 밥을 했더니 그냥 걔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반찬 없이도 너무 뭔가 쫀득하고 고소하고 되게 식감과 그런 적당한 단맛과 얘가 너무 맛있어서 어떠한 자기 관리라기보다는 맛으로 인해서 저는 얘를 이제 만들어서 냉동시켜 놓을 동력이 생긴 거죠. 맛있는 음식을 네. 쟁인다는 개념으로.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저속노화밥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누가 뭐 몸에 좋은 거 몰라?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것도 챙길 수 있는 것도 다 여러 개 돼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때 한참 정신 상태 안 좋을 때 또 그런 얘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다가 맛있네? 그러니까 일단은 입에 맞아야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약간 기분 더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아. 붙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그 운동도 그렇고 그나마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안 맞고 너무 싫은 거를 뭔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계속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혜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꼭 뭐 비율을 지키고 뭐 그 재료를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고속노화되지 않으려는 그치. 어떤 그런 집념, 그거라도. 일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의 음식으로 이제 저속노화밥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는 되게 개인적인 음식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네. 올해 제가 파이를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오. 근데 원래부터 제가 파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한국에 그렇게 파이를 파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파이를 즐겨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저는 굳이 해볼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저속노화밥도 겨우 했는데 그냥 파이를 좋아하지만 파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는 데가 드물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어떤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제목이 고스트 스토리라는 제목의 미국 인디 영화인가? 아무튼 영미권 영화인데 좀 인디 영화 같은 좀 독특하고 소규모의 영화인데 네. 거기에 갑자기 이제 연인을 상실한 여자 주인공이 혼자 부엌에 쭈그려 앉아서 파이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길어요. 되게 롱테이크로 그냥 우물우물 혼자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다가 나 파이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저의 그 파트너인 서정이 그는 베이킹은커녕 원래는 저를 뭐 같이 살기 전까지는 정말 라면 끓이기 정도의 조리 이상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저랑 살면서 주방 놀이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파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모르니까 더 용감한 그런 게 있어. 그거 지금 그렇게 간단히 지금 뭐 재료도 없고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래서 배민에서 그냥 기본 재료들을 막 시키더니 그냥 그날 바로 파이를 만들었어요. 집에 또 복숭아가 있었나 아무튼 남은 과일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네, 먹을만한 거예요. 그리고 구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할 거 아닌데 누가 해주니까 난 뭐 좋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런 스타일인 거야. 칭찬에 춤추는 고래 스타일. 그래서 정말 한 10번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틈만 나면 뭐 과일 남는다 하면 다 파이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스콘 만들고 파운드 케이크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로써도 일생일대 자기가 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에 갑자기 이제 취미를 들게 됐고 덕분에 저도 파이를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으면서 안 좋았죠. 예, 되게 살찌고 너무 기분 좋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요. 아, 이게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 이게 또 손이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또 입도 조그맣고 손도 안 조그맣고 커서 이만큼 해놓고 잘 먹었다, 배부르다 하고 항상 그렇게 반복하는. 다음부터는 근데 조금 크게 해서 사람들 뭔가 나눠줄 그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언제가 될지. 네. 자, 그 다음은 올해의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 저는 좀 자잘자잘하게 많지만. 네. 한 명만 꼽으라면. 한 명만 꼽으라면 제가 올해 처음 알게 된 배우를 꼽는 것이 올해 맞겠어요? 배우에 맞겠어요. 제가 올해 배우에 한 5명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네네네. 4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인데 네. 뉴페이스는 그 남자분이에요. 어. 근데 이분은 그래도 꼽고 싶어요. 저는 이 배우를 최근에 그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그 한석규랑 최원빈이라는 배우가 주인공한 그 드라마에서 봤는데 구경장으로 나오는 남자 배우 노재원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처음 보고선 등장하자마자 놀라게 되는 그런 배우들 가끔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처음 보는데 한마디만 뱉어도 느낌이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 손석구 씨 처음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뭔가 그냥 한마디 하는데 저 사람 되게 특이한데? 자기만의 기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다른 느낌이지만 연기 완전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캐릭터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하는 거 계속 지켜보고 싶다 이러던 와중에 이미 이 사람을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저희 동생이. 그 배우 대박이지. 어디 나왔는데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 라고 해서 보니까 그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와요? 거기에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범상치 않은 역할로 굉장히 한 연기를 보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역할이야. 막 주인공 이게 아닌데도 저 사람 뭔가 자기만의 연기 스타일이 되게 있고 특별하고 전달력이 좋고 앞으로 되게 기대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이었어요. 이야, 그런 배우 많이 없는데. 많이 그죠? 없죠. 네. 그 약간 그 드라마에서도 좀 독특하게 보통 이제 비슷하게 막 형사나 경찰이 둘 있고 여자 남자가 있으면 네. 보통 이제 여자들에게 정의로운 역할 같은 걸 요새 주잖아요. 여기서는 상대 역이라고 할 만한 배우가 한예리 배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한예리 배우가 좀 더 원칙주의적이고 꽉 막힌 그리고 이 노재원 배우가 맡은 게 더 사려 깊고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캐릭터라서 좀 이것도 이 드라마에서 약간 이런 성별 전복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느낌도 약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호감이 가지 않았나. 아, 그러네. 네. 저는 김민아 배우를 꼽고 싶은데요. 아, 김민하 배우요. 네. 그 빠친코에. 네. 그 원을 볼 때는 사실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2까지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이 빠친코 얘기가 더 뭔가 그쵸.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공이 있구나. 오래 연기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좋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이 역할을 맡기까지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어떤 그런 실력?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는 작품을 만나지 않았나? 아, 그것도 되게 보기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다 키워내는 어떤 그런
나이대까지 본인이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진짜 되게 나이가 네. 많이 젊으시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펙트럼을 대단하다. 연기해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그냥 그 말의 무게라는 거라 해야 되나? 대사의 무게가 좀 잘 전달되는 말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빠친코를 원 때는 그렇게 크게 저도 이렇게 봐야지 이런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2까지 나오고 나서의 뭔가 이 기류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뒤늦게 들어서 요새 이것도 좀 짧은 게 아니니까 맞아요. 좀 맘 잡고 날 잡고 봐야 되는데 요새 지금 그거 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뉴스 보느라고 네, 그쵸. 그런데 빠친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마침 좀 뒤늦게 하던 참에 이 얘기 들으니까 좀 더 궁금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올해의 불행 중 다행. 네,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가 좀 불행이었거든요. 약간 역대급 건강 안 좋고 멘탈이랑 이 신체적인 거랑 다 되게 건강 관리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래도 저는 병원을이라도 열심히 가고 어떤 전문가에게 그래도 나를 맡기는 것이 그나마 내가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오랫동안 받아왔던 심리 상담을 네. 너무 하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냥 물론 상담이라는 게 뭐 저항감이 당연히 드는 주제를 다룰 때가 있고 하지만 이게 나 이거 하기 싫어라는 건 조금 다른데 그냥 안 하고 싶고 의미 없는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되게 삐딱하고 상담 처음 받는 사람이 갖는 것 같은 저항감을 이제야 갖는 게 그런 적이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하지만 맨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결국은 그만두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던 결과적으로. 그러게요. 네.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도 뭐 그렇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만두는 게 나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사실 알기도 했던 것 같고 이 선생님도 저를 쉽사리 놔주지 않았고 겸사겸사 그랬는데 약간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안 그만둬서 안 죽은 거 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이게 허리라기보단 장요근이 좀 안 좋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장요근이 좀 짧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불편해요? 이게 다리 있는 부분 있죠? 그쵸. 여기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헐. 다리가 덜렁덜렁한 느낌이야. 어떡해.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실제로 연결돼 있으니까 등허리와 이제 다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계속 두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수 치료하고 그리고 추나 그리고 PT 와. 네, 3단계의 금융 치료를 이거는 의료 행위가 아니고 금융 치료야. 맞아요. 네. 너무 진짜 공감되시죠? 너무 공감되네요.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래 다행이다. 근데 저는 사실 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희망적이지 않았어. 이게 왜냐면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치. 안 나아지고 몇 년간 계속 아팠던 거였어서 이건 나아지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냥 어떡하면 좋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계속 써야 낫는다. 장요근이 짧아져 있으면 늘려서 펴주고 계속 써주고 해야 괜찮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단하다. 신기하고. 근데 되게 요새 저도 병원 투어 꽤나 하잖아요. 네네네. 느끼는 게 별거 아닌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안 나을 것 같은 그런 만성 질환도 그렇고 이게 어느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다못해 감기인데도 병원 다녀도 계속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진짜 다른 의사 만나면 확 빨리 낫는 그런 식의 경험들을 저도 올해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아 병원 잘 가서 의사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던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죠. 그쵸. 근데 다행이다 그래도. 자, 그리고 올해 가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저는 올해 가수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제가 진짜 그 덕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 덕질 같은 거를 잘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타고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걸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한국 아이돌 뭐 하나 이렇게 덕질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케이팝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저는 예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막 이름 알면 다행인 수준. 근데 올해에는 정말 뉴진스를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정말 뉴진스가 나오는 거라면 뭐든지 보고 근데 또 하필 뉴진스도 올해가 되게 다사다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좋게 해석하자면 이것도 나름의 떡밥이 만났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면서 응원하고 그 할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다사다난 공사다망하는 와중에도 계속 컨텐츠들을 프로답게 내줘서 그것들의 이제 퀄리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너무 고맙고 흐뭇하고 즐거웠죠. 저는 두 분의 여성을 뽑고 싶은데 이영지와 비비. 핫하죠. 핫하죠. 예.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솔로 여가수들 올해 등장한 그러니까 그룹이었다가든 그쵸. 아니면 혼자든 등장한 솔로 여가수들이 너무 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올해 되게 그룹인데도 솔로 활동하는 여자 가수들이 많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와 하나하나 저렇게 매력적인 걸 왜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놀라웠고 그 이영지의 그 스몰걸 저 약간 그 노래 약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 뭔가 이 노래 약간 그런 신파 노래 아닌데 왜 나 혼자 이러지? 약간 주짝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 되게 이영지 씨도 좋아하는데 그 안에 등장한 그 뭐야 그 남자 배우 남자 디오. 배우가 아니고 디노 디오? 배우일 때는 도경수 이제 가수일 때는 엑소 팀에 소속된 또 디오로 솔로도 활동하죠. 그렇죠. 너무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디오에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디오의 솔로 앨범을 찾아 들었어요. 디오 솔로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숨은 곡이 하나 발견된 거야. 뭔데? 거기에 스페인어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야? 네. 근데 제가 스페인어로 부른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근데 아니 어쩜 스페인어로 노래를 해줬지 나를 위해서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그렇지 정도로. 않아도 지금 스물거려서 빛거를 수용해주는 어떤 파트너로서 되게 등장하는데 스페인어로 노래까지 불렀어. 너무 완벽한 거야. 그래서 조금 빠졌다. 결국 이제 이영지 씨에게 빠지려다 도경수 디오님에게 빠진. 사실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비비는 이제 밤양갱이 너무 떴는데 사실 저는 밤양갱보다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제목이 훌륭하네. 네, 너무 좋아요 노래가.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이제 랩도 있고 약간 조금 노래가 좀 어려워요. 쉽지 않은 따라 부르기 쉽지 않은 노래인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노래방에 가서 그걸 틀어놓고 감상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요즘에는 노래들은 따라 부르기 좀 어려운 노래들이 많잖아요. 예전 노래들은 그냥 몇 번 들으면 그냥 노래방에서 절로 나왔는데. 맞아. 근데 이거를 내가 자꾸 들어서 노래방에서 부르겠다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노래들 진짜 저도 뉴진스 노래 같은 거 그냥 흘려듣고 말았겠죠. 옛날에 좋아도 그냥 듣는 용이었겠지.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노래방에서 내가 불러보겠다. 정말 이러면 진심이야. 진짜 애를 썼다. 애 썼어. 진짜 우리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니까.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희 녹음하는 데가 저희 집인데, 호랭이 아주 그냥 열심히 울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이크 코앞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죄송할 일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고양이 소리가 좀 들어가도, 네, 너른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 2마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조금 인간에게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바람에. 네, 그래요. 지금 네. 마이크 앞에 거의 붙어있네요, 지금. 좀 내려와 주겠니? 그래야 엄마가 일을 한단다. 자, 다음. 올해 첫 경험. 생각해보니까 올해 첫 경험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사실상 내가 피 섞이는 가족은 아니지만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한 장례식.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의 어떤 이 상주였는데 사실상 제가 고스트 상주 노릇을 다 해봤고 경조사가 많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미국 유타주에서 주관하는 결혼식을 이제 거행했고 이렇게 오프라인 결혼식은 해봤지만 또 온라인 해외 결혼식은 처음이었고요. 제가 원래 양의학에는 좀 많이 의존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제가 거의 경험이 없었던 이제 한의원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는 시도? 또 저에겐 되게 새로웠고 그 다음에 상담은 오래 했지만 커플 상담은 처음 해봤다. 한 2-3개월 단기로 한 거였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같이 겪어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커플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남한테 돈을 세 자릿수가 되는 돈을 빌려줬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심지어. 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죠. 다 뭐라고 할 걸 아니까.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나 같은 거지가 마통에서 돈을 빌려줬다? 근데 다 혼낼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고 사후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큰 문제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결과적으로 안 생겼습니다. 어쨌든. 네네네. 근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은, 이제까지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알겠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진 않죠. 다른 도움은 많이 요청하지만.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사람 지금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나 지금 마통 팔 수 있다. 빌려줬던 경험? 이것도 저에게는 상당한 첫 경험입니다. 뭐 대단한 거 많이 하셨네요. 그러네요. 올해 정신 없었던 이유가 있네. 네. 대단하네. 길었어 한 해가. 이야. 저는 올해 첫 경험 홀로 횟집 가서 회 먹기. 고깃집은? 고깃집은 가본 것 같아요. 네. 고깃집도 가봤어. 올해 처음으로. 약간 혼자 대패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고 집에 온 거.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었다. 네. 횟집도 왜 보통 이제 혼자 뭐까지 할 수 있냐 난이도별로 막 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고깃집이 등장하는데 횟집은 좀 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시켜 먹자니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횟집에 가서 혼자서 이제 먹었는데, 뭐 단체 아저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연말이고 하니까, 근데 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까지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식탐이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이다. 뭔가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이기는 것, 그것이 식탐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네.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잘못 알고 계세요. 먹고 싶은 게 이깁니다. 맞아요. 그게 나이 드는 거다. 자, 올해의 실패. 저는 약간
올해 자체가 실패인가 싶은. 제가 올해 실패 뭐라고 썼냐면 네. 성취와 입증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올해가 실패인가 같은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성취를 해야지 존재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들도 그렇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띄게 하지 못했다. 근데 올해는 누구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는 해요. 올해가 유독 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맞아요. 점점 더 이제 바닥을 찍다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이긴 했는데, 맞아요. 어쨌든 그거랑 뭐 상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 해였다. 그래서 실패를 하나만 꼽기에는 그냥 쉽지 않았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 올해는 저는 좀 비청산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대출을 받았어요. 네.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이제까지 대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대출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 미쳤다. 그게 진짜 능력인데.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일부 받았는데 그것이 또 부족했어. 그래서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싶어서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이걸 올해 안에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과한 욕심이었다. 아니 근데 세상이 우리를 억까해. 이게 원래 과한 욕심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대단한 큰 성취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유난히 심하게 나를 억까하더라. 그러니까 뭐 저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면서 이거를 그냥 상환할 수 있을 정도면 문제는 없는데 물론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그러니까 실패로 예전의 느껴진다. 기준에서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런 목표를 잡으셨을 텐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랐으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대출이 없이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 거기에 정말 놀랍니다. 그것이 사실 성공이 아닌가. 근데 이미 이제 대출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갚아 나가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 원래도 대출 받고 그래야지 어른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대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다 대출 있어야 사람이 그런 거죠. 네, 올해는 좀 강제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였네요. 자, 올해 소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리 가난해도 소비를 안 하진 않는다. 그렇죠. 난 소비를 해야지 살아있음을 느껴. 선생님 뭐 사셨어요? 제가 역대급으로 경제적 불안정이 심했던 것 같지만 소비를 또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이제 정말로 조직 없이 내 맨몸으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더 확실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또 집에서 일하려면 기분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생활 공간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실에 이제 책상도 바꾸고 뭐 하다못해 모니터 받침대, 네. 마우스, 이제 손목 올려놓는 쿠션, 연필 아주 꽂는 풀 거, 옵션으로 장만을 하셨네요. 데스크 트리어라고 하죠. 네. 그것을 한번 싹 했고 이제 또 나만 하니까 기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그 작업실 안에 제가 일하는 공간이랑 서정이가 일하는 공간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뭘 해줄까 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서 짜는 거예요, 가끔. 근데 이 친구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설마 이제 스탠딩 데스크를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는 또 네. 제가 예상한 거는 그쵸. 제 새로운 꿈이긴 해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지금 일단 데스크 테리어 제 거 하면서 스탠딩 데스크로 그쪽도 같이 바꿨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이 와중에 소비를 계속 하게 해준 테무. 테무에 여러분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몰라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 엉망자.
정말 맞아. 정말 잘 지었어. 거진지만 억만장자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테무에서 쫌쫌따리 계속 뭔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저 진짜 테무에 기대어서 작은 즐거움을 언제나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올해 사실 제가 반짝이는 반지를 좋아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제가 반지보다 올해는 비싼 걸 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향수였다. 무슨 향수길래 반지보다 비싸요? 근데 브랜드가 막 엄청 대단하거나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제가 반지를 비싼 걸 사지 않았다. 안 산 건 아니고 좀 저렴한 걸 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화가 되는 것인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산 향수는 러쉬. 거의 러쉬 향수 가격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헤어드레서스 허즈밴드라는 향수를 샀는데, 어머, 이 향수는 되게 이름이 재밌네. 이름이 재밌죠. 네. 근데 시트러스한 계열이에요. 달콤하고 약간. 근데 제가 시트러스 향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트러스가 되게 좀 지속력이 약하기로 맞아요. 그게 최대 단점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이거는? 근데 지속력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궁금하다. 저는 이게 레이어드해서 향수를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그냥 하루 정도는 가는 정도? 저도 러쉬 좋아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시향으로 가고 싶잖아. 또 집 앞에 러쉬가 있지. 조만간 가야겠다. 네. 기분을 내야 돼. 항상 돈으로 기분을 내는. 그래야 뭐 사는 거지 뭐. 네, 그렇죠. 올해 화두. 올해 화두. 약간 개인적인 한 해마다 뭔가 자기의 화두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했든 아니면 돌아보니 그랬다 였을 수도 있고. 저는 내일 눈뜨기. 이렇게 너무 비장하다. 내일 눈뜨기. 근데 나는 너무 비슷해서 지금. 저는 거의 올해 햄릿이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내일 눈을 계속 뜨셨고 네. 저도 아직 살고 있고. 그니까 이게 눈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뜨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떠져야 떠지는 그치? 거잖아요. 눈은 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눈이 떠졌네. 어떻게 사라지겠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왔네요. 진짜 저 요새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을 만났을 때 제일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들 같이 했던 말이 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병러로서의 자살 사고도 있지만 플러스 이 사회 문화적으로 뭔가 이 문화예술계 혹은 어쨌든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사무직이나 아니면 공기기관이나 공무원 이런 게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되어서 현실적으로 너무 답이 없고 정말 막 야 자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굶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살보다 아사가 빠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우리 이 문화예술계 혹은 또 활동계를 포함한 연구자들을 포함한 그런 많은 문과 여자들 있잖아요. 맞아. 모여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하지만 나보다 이제 선배격인 분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들도 나에게 똑같은 말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나도 모르겠어. 네, 답은 없는데 그냥 일단 살아야지 답을 찾으니까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 자, 올해 럭키비키. 럭키비키 약간 정신승리 같은 거잖아요. 그쵸. 뭐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좋아 이런 거지. 저의 역대급 정신승리. 올해 럭키비키 가난. 올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넓혀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던 거를 이런 거를 해볼까? 아니면 어차피 저도 안 되니까 그럼 이걸 그냥 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그나마 좀 했던 거 가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나의 곤조에 대해서 재고해보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이걸 진짜 고수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들? 왜냐면 나의 곤조와 가난은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진짜 이 계급 문제라는 것에 좀 더 가깝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희한하게도 최근엔 1, 2년에 계급이나 가난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온 책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참 저도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일인지를 모르고 남의 일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급으로 인한 문제 혹은 계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도 않았을 상황들이 사실은 거의 바보야 문제는 계급이야 이걸로 다 결국은 가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이런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책이나 사업이 되게 많다는 것도 조금 알게 됐고 복지 사업이 사실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홍보가 안 돼 있어. 왜냐면 왠지 모르겠는데 마치 안 알려줌 하고 사실 복지 돈을 안 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치 되게 맞아, 마케팅이 맞아. 안 돼 있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 알려져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하다못해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완전 개꿀인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맞아요. 이런 거 저도 지향님이 얘기해줘서 그나마 알았고 이런저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사는 안 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가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럭키위키. 저는 허덕허덕하는 와중에 예. 대출이 나온 거. 진짜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매출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냐 마느냐가 맞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떤 반증하는 어떤 그러니까요. 결과란 말이죠. 대출이 참 얄궂은 게 내가 갚을 능력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안 되는데 대출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건 또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없어도 너무 있어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부유해야 돼. 네. 그래서 뭐 나는 사실 가난한데 지금 부양가족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 소득이 합쳐진 걸로 산정되는 바람에 대출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대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능력이죠.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참.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 자, 올해 인물은 누구를 꼽을까요? 올해 인물은 제가 막 떠올리다가 공통점이 있길래 그냥 그거 하나로 추렸습니다. 뭡니까? 여자들. 여자들. 올해 제가 만난 혹은 저한테 올해 어떤 도움을 주었거나 좋은 영향을 줬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책을 내면서 북토크 하면서도 되게 처음 만난 여자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거의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에세이를 쓰는 모임의 참여자로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또 만나게 된 여자들?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말하는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어떤 의미를 느끼는 분들은 다 슬프고 미친 여자들이에요. 근데 슬프고 미친 여자들이 내가 상상한 거보다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각자 혼자 있으면 나만 미치고 슬퍼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동지가 있다고 느끼면. 근데 세상인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한 거야 라고 우리끼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올해 되게 새롭게 많이 접했더라고요. 저는 한강 선생님을 꼽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엎드려 제가 절해야지. 뭐 이분을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뭐 다 읽어본 것도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고고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 사람에게서 풍겨나온 어떤 그 품격이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 그 인간의 품격과 존엄을 그냥 형상화한 오. 것 같은 인물이에요. 맞아요. 한강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되게 여성이라는 신기해. 점도 너무 대단하고. 한강 선생님 그게 막 본인 글 낭독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으면 저분은 어떻게 목소리도 저렇고. 그치, 목소리도 한강이야. 이름도 심지어 한강이야? 그냥 되게 그 난세의 영웅처럼 이 인류애를 잃어가는 인간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되게 천연기념물처럼 일급수처럼 마치 물론 당연히 그분도 사람이고 우리가 되게 대상화해서 보이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거를 볼 일이 되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좀 정신 이렇게 차리고 자세 굳혀 앉게 되는? 아, 저런 존재가 세상에 아직 남아있었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지.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서 좀 네. 저는 올해의 인물로 꼽고 싶었어요. 그쵸. 막 내가 비관하고 이러는 게 내가 감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좀 겸허해지고. 한강 선생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네, 갖게 맞아요. 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의 위인이 아닌가.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요? 저 올해 변화. 저에게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변화는 올해는 거의 되게 찝거 생활을 했다는 건데 누가 봤을 때는 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 기준 찝거.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이런 친목을 위한 야외 활동을 네. 역대급으로 적게 했다. 했어요. 네. 에너지가 없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예요. 운동을 시작하고 개멋있는 거잖아. 체력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저 원래 걷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걸어요. 잘 걸으려면 걸을 수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걷는 걸. 근데 집에서, 그러니까 신도림역에서 제가 집까지 걸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걸어 다녔어요. 최근에. 진짜 놀랐다. 나랑 완전 반대다. 저는 옛날에는 원래 잘 걷고 걷는 걸 좋아했다가 요새는 택시밖에 안 타는 거의 프린세스 기사님 딸리들처럼. 근데 짱이다. 근데 약간 좀 저에게 좀 희망적인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운동을 요새는 조금 제가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막 열심히는 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계속 하는 게 어디야? 늦더라도 가려고 진짜 이를 악물고 진짜 잇몸이 터지도록 이를 악물고 가고 있고. 이게 김장의 이야기라니.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울더라도 가서 우는 한이 가서 울어. 가서 울어. 진짜 대단한데? 근데 안 그러면 진짜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무기력하고 맞아. 너무 진짜 아닌 말로 죽고 싶고. 맞아. 이게 그러니까 단지 뭐 제가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새 하도 많이들 하니까 이제 제 또래쯤 되면 다들 뭐 살려고 한다. 몸이 체력이 안 따라줘서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말에 저는 아주 공감이 가진 않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약간 이런 거에 가까웠는데 그 몸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가 사실 너무 나쁘면 운동 좋아해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갈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약간 끌어올리면 갈 수만 있을 정도만 되면 맞아요. 갔다 오는 게 무조건 내 멘탈에도 좋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쵸. 그걸 할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원래부터 되게 저는 성실하거나 자기 개발을 잘 하는 분들,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할 때는 거리감을 느끼는데, 약간 이런 나의 친구들이 요새 뭐 한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저 최근에 저처럼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있는데, 네. 걔가 러닝을 시작하더니 이제 30분 안 쉬고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오, 나 그래가지고 1km 달리기를 했어요. 너무 30분까지는 안 되고, 고무적이었잖아. 그 얘기 듣자마자 약간 나에게도 빛이 보이는 느낌. 제가 해? 약간 제가 한다고? 이게 아니고 야, 네가 했어? 오케이, 나도 이제 해볼게.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막 무리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정말 막 1분 뛰거나 맞아요, 10m 맞아요, 뛰고 맞아요. 이거부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쪽이들이 뭔가 할 때 네,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올해의 문장 뭐가 좋을까요? 올해의 문장. 저는 이제 올해 또 억가를 많이 당한 우리 아이돌 르세라핌. 네. 그 어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는 르세라핌을 먼저 좋아했고 그 다음에 뉴진스에 빠졌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또 좋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르세라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로처럼 또 신곡도 내고 활동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신곡 제목이 또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여자가 크레이지라는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가사를 봤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죠. 뭐라고 했나요? 특히 어디에 좋냐면 이 가사가 되게 또라이 같아요. 네. 갑자기 가사에 갈릴레오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요? 알죠? 그 훌륭한 갈릴레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한 그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뒤에 가사가 스스로 심판의 매일. 여자들 자기감을 쩔잖아요. 그래서 막 내 안에 갈릴레오가 있어서 내 뇌 속에서 스스로 심판하라고 하면서 적당히 미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도 나한테 그렇게 해. 인 거죠. 그 다음에 why can't you stop? 이라고 하면서 몰라. 육하원칙 따윈 모르겠다. 난 그런 재질 아닌 것 같다. 내 답은 make me super crazy.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사비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네. all the girls are girling. 근데 그러니까 girl에 ing를 붙인 거예요. 그냥 girl에 ing 붙인 거야. 야, 여자들은 다 여자 해. 소녀들은 다 소녀 한다고. 이게 크레이지라고. 너무 저 거의 찬양. 집에서 찬송 부르듯이. 내 노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검열과 세상의 억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미친년으로 계속 살겠다는 그런 기세가 느껴지는 노래여서 저는 이 친구들의 노래 가사를 올해 그런 어떤 쿼트로 삼았습니다. 저는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지난주 주말에도 제가 가사 외쳤던.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올해 문장 그걸로 사람들이 뜨개질을 하고 자수를 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웹자보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응원봉을 만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이거는 전국적으로 올해의 문장이죠. 네, 그래서 하필 또 연말에 개빡쳐. 자, 올해의 만남. 올해의 만남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아마 책을 내면서 더 이 만남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네네. 책에 제가 어차피 이름들을 적어놓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언급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예인이고 제 파트너가 서정이고 네. 저의 고양이가 연지고 네. 이 셋의 존재를 제가 되게
저의 기본이 되는 어떤 공동체이자 유니버스로 여기는데 예인, 서정, 연지로 이루어진 유니버스 평행 우주가 또 있었던 거야. 정말 지척에. 여기는 이제 예인이라는 분의 절친 분들이 서정, 연지 커플이에요. 어이고야. 이 세 분이 굉장히 절친하고 이분들도 글을 쓰거나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글 쓰거나 예술을 하거나 약간 활동하거나 이렇게 섞인 그냥 이런 우리 같은 자기 일도 하면서 뭐 약간 대충 이거저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이름이 같은 세 명이 묶인 평행우주를 발견해서 중간 다리에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어요. 나 인스타에서 뭐 봤는데, 이분이 나랑 이름이 같은 건 알았는데, 이분 친구 중에 이런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했는데, 안 그래도 비슷하게 그쪽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단톡방 파줘.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날 바로,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집에서 다 모였어요. 그게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 그지. 중요하지. 네, 그치. 너무 신기하고 이게 그냥 이름만 같아도 신기한데 뭔가 우리가 되게 비슷한 거를 공유하는 세계에 있었는데 이제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됐다는 게 되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만남이었어요. 네. 그러게. 저는 당근 되게 헤비 유저잖아요, 제가. 근데 당근의 반창계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김장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김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호응이 없어서 그럼 그냥 우리 집에서 밥이나 해먹고 놉시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 그래가지고 한 6명? 정말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대박. 그래서 한 5분, 6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수육에다가 진짜 좋다. 김치, 이게 찜이랑 진짜 이 집 사람만 사는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인간 냄새 오죠. 진짜 여기 오면 맨날 반찬 받아가고 나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했었던 거. 올해의 만남. 근데 진짜 갈수록 네. 어떤 인간과의 한때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상호작용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호의 같은 게 없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근데 급격한 속도로 진짜 사라졌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올해 특히 그리고 막 되게 평화롭다는 기분이 안 들어. 없어. 그런 게 그냥 안정적이다라든지 그냥 뭐 평화롭다. 일상이다라는 이런 말이 언제나 위기야. 언제나 위기고 평화롭다 같은 거는 진짜 무슨 일상적이다. 나오는 뭐 이런 말이 좀 맞아요. 무색하고 일상적인 게 없고 그냥 늘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거나 계속 위기와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저도 되게 실현하고 싶고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그냥 호의로 뭘 해주는 거나 되게 뭐 같이 만나서 뭘 만들어 먹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도 요새 되게 귀하게 느껴져요. 자, 그런 모임 혹은 그런 만남이 내년에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래서 올해는 진짜 에너지 이슈로 모임을 많이 못했지만 원래 저도 한 모임 중독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부터는 다시 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올해 실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올해 실수도 사실 올해 자체가 좀 실수 같은데요. 근데 올해가 된 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올해가 되면서 이게 아마 저의 여러 건강과도 관련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에서 있어도 그 생애 주기에서 저 정도의 나이가 좀 한 번 크게 꺾이는 첫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뭔가 멘탈이나
신체적으로 많이 확 약해지면서 이 인지 기능이 확 정말 떨어지는 거야. 급격히 갑자기. 진짜 너무 스스로 어이없을 수준으로. 그래서 쟤 진짜 막 지하철 거꾸로 타고 저는 근데 이런 적이 잘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원래 네. 좀 실수쟁이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실수를 전혀 안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냥 이제는 지하철 반대로 타는 거 다반사고 물건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전 가장 놀란 게 약속을 까먹고 있는 거. 어머나. 당일에 이렇게 되는 거. 어머나.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몇 번이나 이랬어요. 아이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돌려도 제가 그냥 뇌가 멈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들이고 처음에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바보 같고 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생각을 안 했지 못했지 막 스스로 되게 자책하게 되거나 되게 자존감 낮아지고 근데 이제 좀 받아들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나이 들면서 그럴 수 있다. 플러스 뭐 이전까지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으니까 또 그게 한 번에 오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원래 그렇게 오기도 한다고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너무 다행이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완벽히는 아니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거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주셔가지고 내년에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건 실수라기보다 그냥 뭐랄까 좀 짜증나는 일? 식세기에 넣으면 안 되는 용기를 잔뜩 산 것. 식세기에 넣으면 쭈그러지는 용기 있잖아요. 집에 식세기가 있는데 그럼 그만큼 손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손도 안 들어가. 어떡해. 그래서 소를 써야 돼. 진짜 번거로운 일을 더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근데 안 사면 안 되는 정도의 크기의 용기였어요. 그 니즈가 다 맞는 게 없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예를 들면 제가 8개 정도를 샀는데 그 중에 이미 4개 정도를 쭈그러뜨려서 버렸다. 어떡해. 일회용기 샀냐고. 내 말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절반 정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식세기 한 번 쓰기 시작하니까 없는 삶으로 약간 돌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식기나 이런 종류 살 때는 항상 그걸 확인해야 되고 식세기 사용해도 되는지 또 하나는 에어프라이어도 되는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도 되는지 이제 에어프라이어도 너무 다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사를 가면서 가스 화구를 쓰는데 인덕션 쓸 때는 또 인덕션까지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잘못 사면 사놓고 못 쓰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많아지면서 좀 삶이 좀 복잡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해진 건지 불편해진 건지. 자, 올해 폭소. 이 와중에도 제가 폭소는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진짜? 네. 근데 이게 폭소라는 게 어느 순간에 나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터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또 지금 얘기해봐 이러면은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어떤 상황이었나를 돌아보면 일단 집에 있을 때 제가 올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집거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서 서정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는데 둘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정상성 수행 최소한의 것조차 다 내려놓고 거의 나이도 없고 그냥 제정신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놓은 채로 서로 계속 시시껄렁한 얘기만 영원히 주고받기 이런 상태로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하는 대화가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뭐 개그 배틀 같기도 하고 만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희 둘 다 이제
기독교 집안 출신이어서 출신. 누구보다도 신성모독을 맛깔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그 CCM들 다 이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막 갖다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성모독 때와 집에서 하는 거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좀 갑자기 둘 다 배꼽 잡을 때고 그랬어요. 그런 이상한 얘기할 때가 제일 웃겼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폭소했었던 순간은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뭐 없지 않았겠지. 없지는 않았겠지. 즐거웠던 근데,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기억에 남을 만큼 막 그렇게 막 즐거웠던 혹은 막 이렇게 웃겼던 그런 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공감이 가는 게 저의 폭소도 사실 따지면 다 블랙 코미디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이 슬픔에 잠길 여력이 없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그 난리 법석을 보면서 그냥 그거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딴 데 가면 싸해지는 말을 우리끼리 할 때는 개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화라고 하죠. 네. 승화. 그래도 방어기제 중엔 건강한 것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역동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 코리아처럼 저도 좀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웃음으로 승화하면서 많이 폭소했답니다. 네. 내년에는 저도 만약에 폭소한 순간이 있으면 좀 적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지나고 나면 까먹어서 그러니까 마치 없었던 것 같잖아. 맞아. 근데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이게 텐데.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구나. 이때 순간 좋았던 거 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기록을 좀 해야겠어요. 자, 올해의 칭찬. 나에게 하는 셀프 칭찬. 이런 거 원래 제가 진짜 못하지만 올해 좀 뭐 드디어 좀 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퇴행과 의존이랄까? 그것을 이 뭐 K 작년이 뭐니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고 뚫고 역대급으로 그나마 한 거지 않나 올해 정도가. 그 약간 도움을 받는 거? 에 조금 눈을 뜬 거. 예. 누가 뭐 주거나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양해해주거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원래 아예 안 만들거나 티를 안 내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뭐 사양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치. 네. 내가 반찬을 줘도 와 개 맛있어. 그리고 이제 거의 약간 뻔뻔해질 정도로 그것을 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다. 네, 필요해요. 네. 네.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삐꾸면은 받는 것도 못해가지고 이 나이 먹고 연습해서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아니 뭘 삐꾸까지 돼. 이게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일상을 좀 유지하려고 애쓴 거.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 저는 이제 늘 높았거든요. 근데 인지는 잘 못했어요. 그 상태일 때가 진짜 근데 힘들어. 그래서 나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는데 인지가 되기 시작한 거야. 불안이. 미치겠는 거지.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매일같이 막 뭐 매출 걱정하고 뭐 사업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너무 불안해서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꾸역꾸역 밥 먹고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그거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매일은 못 씻어. 그래도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은 박수. 근데 불안이 높은데 인지 못할 때가 사실은 그 위험한 상태, 맞아요. 위험한 시기인 그쵸. 것 같고 그게 터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 진짜 어려워.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잠자고 자고 먹고 그냥 먹고. 이 기본적인 걸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진짜 이건 진짜 개 큰 상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올해의 상실에 대해서 이번엔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 올해 제가 약간 이제까지 저는 제가 가진 여러 정체성 중에 직업적인 부분이 좀 비율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도 그냥 내가 뭐 편집자다 이런 어떤 직업이다가 아니고 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뭘 추구하는 땡땡땡이다. 이런 명제가 이제까지 쭉 있어왔던 게 저한테 내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안 좋게 말하면 상실이고 좋게 해석하면은 졸업? 이것도 그냥 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치 가난이 럭키비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낀 거는 막 좋은 일은 아니에요. 상실이긴 해요. 왜냐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 경제적인 것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것조차 충족이 안 된다. 혹은 이걸 하면서 그래도 내가 부여했던 의미를 뭐 상실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상식이 좀 저한테는 크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막 자포자기나 무기력하거나 그 비관적인 상태보다는 근데 나 그러면 다르게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바닥에서도 이런 마음을 다른 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조금 더 다른 것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게 됐어요. 그 뭔가 럭키비키네? 약간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꼭 여기서 이 직업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 고수해야지 이거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된 거? 근데 이게 뭐랄까 상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다면적인 네. 어떤 그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런 걸 저는 상실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뭐 의욕 없다 그냥 내가 여기 헛날 느낀다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이게 나의 어떤 의미를 상실한 거라는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같이 발견한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이것도 상실이기 때문에 애도가 필요하다. 이것도 상담 선생님이 알려줬고 그러면서 조금 잘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담 그만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해서 뭐하나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친구를 이번에 잃었습니다. 진짜 근데 관계 상실은 진짜 큰 것 같아요. 타격이. 네. 친구와 이제 친했던 친구와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었는데 나름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지 한 6개월 이상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사람이 내 탓인가 내 자책을 맞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세상에 100% 내 탓인 게 어디 있겠고 100% 남의 탓인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 그냥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사람인 거 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이제 애는 쓰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도 사실 이제 아직 애도 기간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의미화해서 지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이걸 위해서 사실은 전국민 잘했네.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마치 그 사업의 주체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그래서 지금 8회기 상담인데 한 6회기까지인가를 이미 했고 완전 야무지게 딱 잘 썼다. 네, 그래서 7회기, 8회기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요 안에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잘. 근데 갈무리가 될지 어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관계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변수도 있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 상태에서의 개인들이 부딪힐 때 관계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크고 빈번한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처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잘 못하고 혼자 뭐 끌어안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정신승리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책하거나 뭐 잘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 너무 이용한 것이 진짜 졸라 짱이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쓰세요. 진짜 이거 해 넘어가면 아마 남아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우리 사업이에요. 나라의 상황을 지금 몰라요. 한치 앞을. 네.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받으시길 다 바랍니다. 힘들잖아.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꼭 받으시어라.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것도. 네. 자, 올해 도파민. 제가 도파민이 제가 부족한 것이 이제 문제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난 도파민을 내가 너무 추구하는 게 문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한테 도파민이 너무 없어서였던 거야. 도파민이 너무 없으니까 네, 추구하는 도파민이 거여서. 필요하다 하는데 근데 그걸 도파민이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인생이 나락갈 수 있고 아니 천국 갈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요새 주기적으로 잔잔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 같은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약간 중독 수준에 가깝게 코인 노래방 중독. 아하. 제 코너 가는 거를 저 이제 서정이랑 같이 코너 가는 게 둘 다 같이 좀 스트레스 푸는 약간 루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 둘 다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지 이런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뭔가 이러고 있으면 눈 마주치면 갈래? 이렇게 다녀오면은 뭔가 사우나 다녀온 것처럼 멘탈 사우나야. 한결 이렇게 싹 내려가 있어. 5,000원의 행복. 진짜 가성비가 진짜 엄청나고 저는 요새 느낀 것이 PC방, 그다음에 찜질방, 노래방 이게 거의 한국인의 복지 시스템 절반 이상을 대체하고 있다. 가성비가 개쩔고 그쵸. 사람들이 자거나 먹거나 스트레스 풀거나를 존나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 그렇다. 네. 저는 아빠가 그 예전에 모아두신 그 항공사 마일리지가 이제 소멸되는 게 얼마 기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는 쓸 일이 없으니 너가 써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마일리지 이제 해외여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계엄이 터진 거예요. 진짜.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지. 그치, 그 상황에서는 또 이 상황에서 이게 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나? 이게 맞아요. 지금 막 사람들 내일 출근해도 돼요? 막 이랬잖아. 맞아. 그랬는데 나는 나 여행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웬 말이야 진짜. 그 난리통에 여행이 무슨 맞아. 의미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던 당연하지. 게 이게 제가 남편하고 8주년 결혼 기념으로 가는 여행 그 어려운 걸 해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다니 야 진짜 이거는 사람 미치고 활짝 뛰는 일이다. 계엄도 뭐 도파민 터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르티솔도 같이 나오는 스트레스도 같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맞아요. 눈을 뗄 수 없었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진짜 짜증나.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마음 편히 여행하실 수 있도록 좀 네.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좀 뭐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 위험 국가로 지정돼서 여행도 막 이제 못 제한하거나 살아. 이러는 데도 생겼다고 하니까 못 살아. 이게 무슨 진짜. 얼마나 막심한 피해입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시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도 저는 그래도 딱 떨어지는 가장 큰 이벤트는 책을 냈다는 거? 저는 근데 이제까지 뭐 친구들이나 뭐 아무튼 주위 사람들이 뭐 글을 써라 책 왜 안 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개 기등으로 들었거든요. 내가 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응? 난 작가 아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책을 만들기만 하다가 내는 일이 생겨버렸네? 약간 좀 얼떨떨한 느낌이 더 가까웠고 이게 오히려 책을 만드는 일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했지 좀 쓰는 사람은 너무 내 가까이에 많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쓴 사람이 한 번 됐고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약간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계속 쓸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책에는 뭐 언제 나와? 막 이래서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지만 올해 한 해를 지내보면서 느낀 걸로는 쓰는 사람으로 살 것 같다. 그것이 가장 시도와 변화와 모든 것이 합쳐진 경험이고 느낀 바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올해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여서 그 친구 일을 도와주는 줄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격을 땄어요. 보조원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교육을 일정 시간 들으면 이제 수여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매치메이킹 같은. 근데 이것도 약간 옷 사업에서 하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그쵸 이제 것 같아. 좋은 뭔가 옷을 소개, 네, 좋은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맞춤형과 소개 막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잘 맞았어가지고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셔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대박.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학원비를 질렀습니다. 대박. 학원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와. 네. 근데 너무 부럽다.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평생 직장 없다 이 말 나온 지는 오래됐고 그거 아니어도 우리는 뭐 이렇게 이걸로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저는 앞으로 뭐 하지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는데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전 제일 부러워요. 우연히 해봤는데 새롭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 그래서 약간 계속 장래희망 막 찾고 있거든요. 요새. 아 진짜? 새로? 생각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붙어야 일단은 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일을 해보려고 맞아. 우리 공부를 열심히 계속해서 사실 시도해야 되는 때가 됐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맞아요. 뭐 한 번 성공했다고 영원히 성공하는 법도 없고 시도를 이제 나이 먹어도 계속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시도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올해 뭐 여러분의 문장, 만남, 실수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나만의 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얘기 안 했지만 나만의 올해 땡땡 이런 거 있으면은 네, 같이 나눠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맞다. 같아요. 댓글로도 좋다. 댓글이 네.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올 한 해 이게 마지막 방송이 아마 아닐 거예요. 네, 한 번 정도 남았어요. 한 번 정도 방송이 남아 있는데 네. 내년에는 저는 위시를 한번 올해 위시. 나 좀 그러니까 내년에 희망차게 위시. 희망차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년에 위시를 하나 맞아요. 해볼까요? 네. 지금 어. 내년에 위시? 저는 레이디스 팟캐스트 공개 방송. 재밌겠다. 오, 좋아. 저는 아직 구체적인 위시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위시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무언가를 좀 도모하는 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몇 년 전까지는 안전제일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들과 모여서 뭔가를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식의 일을 좀 다시 하고 싶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사주 별자리 이런 거에 되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당연히 믿거나 이런 것도 없고 재미로도 거의 잘 안 보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힘든 기간이 지속되면 그죠, 무속에 좀 그냥, 기대게 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젠가 제 친구,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저한테 그래도 뭐 올해가 우리 날 삼재래. 그래서 올해까지는 약간 삼재가 남아있는데 그다음부터 나가는 거라서 좋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생각나서 너무 간절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그러니까 저도 한 2, 3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그 비슷한 시기에 좀 약간 활동이 좀 없었던 지드래곤이 최근에 다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가 이제 용띠의 상징, 저와 동갑이거든요. 저희 또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지드래곤인데 쟤도 한 3년 억가 당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근데 요새 이제 뭔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갑자기 옛날과 다른 마음, 내가 뭐 빅뱅 팬도 딱히 아니었고 했는데 야, 지디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88년생 다시 약간 이런 마음이, 이런 무속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25년부터는 조금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품을 수 있게 됐어요. 기승전 지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지디가 나온 걸 보니까 왠지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의 나와 같은 운명인 것처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맞아. 잘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 마음. 이런 위시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좀 막 연말이라고 뭐 하고 새해라고 해서 막 새해 다짐 계획 적고 이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번엔 그냥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대할 리가 없으니까. 그치. 이렇게는 계속 더 살지를 못하겠는 거야. 뭐라도 있어야 네. 사람이 살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내렸으면 이제는 올라가는 타이밍이야 라는 생각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되게 남들 원래 하는 것처럼 새해 막 다짐도 하고 계획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좀 맞아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새해 위시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기분이 낫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거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뒤늦게 알아요, 이렇게. 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김지양 정혜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